안녕하십니까, 스승님. 제 직업은 시내버스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2018년도 사망자 수가 3,781명입니다. 일일 평균 10.3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신입교육 및 월 정기교육을 할 때 항상 안전교육을 하는데, 거기서 신호위반, 법규 준수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원대학당에서 법문 교육을 하면서 제 생각이 바뀌어 이분들 마음을 좀 바꿔보자. 모든 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요즘은 사명감을 얘기하고 좀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오는지 고견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도원대학당 우리 회원님은 이제 이 자리에 여러 차례 오신 분도 계시고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여러 차례 제 법문 강의를 들은 분들은 척하면 척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좀 어려운 강의를 하더라도 그 뼛속까지 이해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또 그냥 귀로만 또 이해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 이해를 하면서도 간혹 갸우뚱할 수 있어요. 저 뜻이 과연 무슨 뜻이지? 이렇게 약간은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 충분히 공부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분하고 공부가 아직 덜 돼 있는 분하고 이런 차이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느 모임이든 어느 단체든 그 모임 질량에 따라서 어떤 강의가 잘 먹히기도 하고 어떤 강의가 안 먹히기도 하고 어떤 강의는 정말 웃음바다가 되고 또 어떤 강의는 그냥 낮은 강의가 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왜 제가 훌륭한 질문이라 했느냐, 그것처럼 듣는 사람에 따라서, 듣는 층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강의를 잘했다 하더라도 이 질량이 달라지게 돼요. 듣는 층이 아주 훌륭했을 때 훌륭한 강의라면 다 그게 100% 흡수가 되고, 제가 이런 법문을 저 시장바닥에서 지금 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법문을 듣는 이가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우리 이 자리에는 다 집중하고 조용하게 듣지만, 제가 뭐 결혼식에 가서 이런 강의를 한다면 과연 집중하고 몇 분이나 들을 것이며, 남대문 시장바닥에서 이런 강의를 한다면 과연 집중하고 몇 분이나 듣겠습니까? 바로 사람 질량 또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아무리 좋은 강의에도 차이가 있다. 제가 이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질문하신 분이 정말 우리 도원 공부를 해서 그 사람들을 바르게 깨우쳐주고 바르게 노력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아직 이런 공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내 잣대를 들이대면 약간씩 버거운 거예요. 그리고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고. 왜? 굉장히 속물적 감정으로 지금 자기들은 계산하고 있고 대하고 있는데 자꾸 지적인 잣대를 대니까 뭔가 어긋나는 거예요. 와닿지가 않는 거지. 그래서 못 알아듣거나 괴리감이 느껴지거나 막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질문자께서는 정말 교육을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잘할까라고 물으셨는데, 바로 이때는 내가 그 수준에 맞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만약에 남대문 시장에서 강의한다면 그 환경에 맞게 강의를 해야 되고, 결혼식장에 가서 강의한다면 거기에 환경에 맞게 강의를 해야 되고, 또 여기서 강의를 한다면 여기에 맞게 강의를 하는 것처럼 내가 그 환경에
맞게 그 사람들 수준에 맞게 일차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준에 맞게 노력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차적으로 그분들의 질량을 내가 바르게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 수준이 정말 어느 수준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 파악을 해서 말 듣는 수준이 A, B, C 이걸 딱 구분해 가지고 그 수준에 맞추어서 내가 지혜롭게 이끌어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내 잣대, 내 욕심으로만 하면 안 된다. 즉 그 사람 애기 수준이면 애기 수준에 맞게 달라는 식의 이야기가 필요하고 좀 더 지적이면 좀 더 지적으로 이야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좀 더 지식이 없는 사람이면 그 질량에 맞추어서 내가 흡수되게끔 노력을 해야지 내가 좀 깨달음을 얻었다고 내 잣대, 내 욕심으로만 잣대를 대면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애써 노력하지만 딴소리가 됩니다. 나는 애써 그 사람들을 깨우려 하지만 깨워지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요, 자기 능력만큼 받아들이고 자기 아는 만큼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만큼 사물이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그리면 그 화랑이라든가 갤러리 갔을 때 그 그림이 얼마나 수준 있는 작품인지 다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림을 못 그리면 겉으로는 알지만 저 그림들이 얼마나 명작인지 모릅니다. 그냥 겉으로 그림이네 이 정도네 알 뿐이지 그게 얼마나 명작인지 몰라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그림의 깊이가 있고 공부를 했어. 그럼 딱 보면 저 그림은 정말 명작이네? 저 그림은 수준이 좀 있네? 아니면 저 그림은 수준이 없네? 이렇게 금방 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피카소가 유명한 것은 그림을 알아주는 사람 때문에 유명한 것이지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유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피카소의 그림을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 그냥 그림일 뿐이에요. 근데 그 그림을 정말 알아보는 작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림이 명작이고 유명한 겁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 여기 그 질문하신 분의 진가를 그분들이 몰라보고 있다 이 말이 아직은. 그래 알아볼 때까지는 밑바닥부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내가 그 사람들을 이끄는 그 수장이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지. 내가 처음부터 내 수준에 맞게 하려고 하면 무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정확하게 A, B, C, D로 설명을 했는데 A, B, C, D로 받아들이지 않고 A, B, C, D가 아니라 E, F, G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A, B, C, D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설명하는 거하고 그분의 각도하고 욕심의 각도가 달라요. 나는 냉철하게 있는 팔자 그대로를 설명해 주고 있고 그분은 자기 욕심의 잣대와 바라는 바가 있다 보니까 바라는 각도가 다르다 보니까 이 받아들이는 농도도 다르고 강약도 다르고 깊이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상담할 때는 늘 그러지 않게 하려고 늘 조심을 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손님이 딱 왔을 때 야, 당신은 대운도 좋고 사주에 식재도 발달하고 재복도 많고 앞으로 미래운이 좋으니까 앞으로 돈도 벌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줬어요. 이렇게만 딱 말해주면 그분은 어떻게 됐느냐, 아, 나는 갑부가 되고 엄청나게 부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딱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만 설명하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정말 한 10년 지나서 아파트도 사고 땅도 사고 적당히 부자가 돼서 왔어요. 그럼 그분이 나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잘 살고 부자가 된다고 했는데 선생님 말씀이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실화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자분인데 실제 실화예요, 이게. 별로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길래 왜 안 맞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예전에 사주가 식재가 발달하고 대운도 오고 돈도 벌고 잘 산다고 했는데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썩 잘 사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별로 안 맞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길래 왜 안 맞느냐고 느끼냐고 내가 물었더니 자기 욕심 얘기를 쭉 합니다. 저는 선생님이 대운도 오고 잘 산다고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몇백억 부자가 되고 몇천억을 벌 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강남에 아파트 2채 사고,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시골에 땅 한 10,000평 산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아파트 2채가 도대체 얼마냐고 내가 물었더니 한 30억 되고, 2채가 30억 되고, 또 땅을 산 게 한 20억 되고, 한 50억을 번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욕심에 몇백억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돈 번다고 했는데 50억 정도를 벌어서 정말 지금 그분은 현재도 경제적으로 좋고 잘 사는데도 자기 마음속에서는 만족스럽지가 않다 보니까 돈 번다는 말이 실감나게 와닿지 않은 거죠. 아마도 몇백억을 벌었다면 내 말이 맞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50억 정도만 벌어가지고 맞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개념 차이가 있다.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맞춰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분한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뜻밖이죠? 미안하다. 내가 당신한테 말해줄 때 정확하게 제복 그릇을 구분시켜주지 못한 내 잘못이었다. 내가 당신한테 제복 그릇을 정확하게 구분시켜서 50억 정도라고 말했으면 당신이 이런 소리 안 하는데 내가 50억 선이라는 그 금을 그어주지 않아서 내가 당신한테 이런 원망을 듣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내 잘못이다. 내가 미안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할 말을 잃어버렸어. 할 말을 잃어버리길래 다시 또 한마디 더 했습니다. 당신이 50억을 번 것도 강남에 아파트를 2개나 사고 10,000평짜리 땅을 산 것도 큰 제복인 것이다. 당신이 무리한 욕심을 지금 부려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지 이게 어찌 작은 제복이라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순간에 열심히 일을 해도 몇 억을 못 버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이 50억 재산을 늘렸다면 어찌 이게 가벼운 제복이냐. 당신이 욕심이 지나쳐서 분수를 모르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냐 앞으로는 절대 이런 분수 모르는 소리를 하지 마라. 다시 분수 모르는 망발을 하게 되면 하느님이 당신 제복을 다 걷어갈 것이다. 제가 엄포를 줬어요. 근데 이 엄포는 진실이었어요. 그분이 감사할 줄 모르고 계속 날뛰고 더 큰 욕심만 부리고 감사할 줄 모르게 되면 진짜 하느님이 그 기운을 확 걷어버립니다. 분수에 안 맞는 욕심을 자꾸 부리면 그 기운을 확 걷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앞으로 이 제복을 지키고 싶다면 절대 감사하고 겸손해져야 되겠다. 앞으로 겸손하게 노력한다면 이 복을 지킬 것이고 당신이 내 말을 무시한다면 이 복은 지키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우리는 내가 말해주는 잣대, 내가 말해주는 평점, 상대가 받아들이는 평점이 다르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설명할 때 최대한 그 말을 구분지어 말해주려고 합니다. 당신은 제복이 있으되 이 정도다. 당신은 제복이 있으되 이 정도다. 당신은 제복이 있으되 작은 제복이다. 이렇게 가급적이면 구분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걸 안 해주었더니 나중에 딴소리예요. 잘 돼도 딴소리해. 아니, 그리고 잘 돼도 원망하더라 이 말이에요. 응? 우리 도원 가족이라면 그럴 리 없지만 그분은 공부를 안 한 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잘 됐는데도 딴소리 하더란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리가 작은 것도 감사할 때 하늘은 큰 복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도 감사하게 여길 때 이게 밑받침의 돈이 되어서 밑받침의 재산이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이런 큰 제복을 끌고 올 수 있지. 내가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를 가벼이 여기고 이걸 소홀하게 한다면 이 큰 기운을 땡겨올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재산도 감사히 여기고 작은 것도 밑받침의 돌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큰 돌을 받치는 밑돌을 말하는 겁니다. 작은 돈도 하나의 밑받침의 돌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함으로 노력하고 감사함으로 제복을 써야 된다. 그러면 하느님이 더 큰 기운을 주어서 확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항상 제복은 내 마인드도 성장시키고 내 마인드도 이렇게 키워나가야 되겠지만 감사함으로 대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제복은 감사함을 가질 때 하늘이 더 큰 복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일단은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큰 이념을 가지라는 얘기지. 나는 100만 원밖에 못 벌었네 투정 부리고 짜증내지 말고 내가 이달에 100만 원을 벌었으면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이념을 갖는 거야. 다음 달에는 200을 벌어야 되겠구나. 또 200을 벌었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300을 벌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이념과 목적과 그런 원을 세우는 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현재 주어진 건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 그럴 때 이 에너지가 큰 기운을 끌고 오는 작용을 합니다. 근데 집불도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1000원짜리 무시하고 집불도 없는 사람들이 만원짜리 무시하는 경우를 나는 많이 봤어요. 오히려 능력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 그래요. 집불도 복이 없는 사람들이 1000원짜리를 누가 주니까 뭐 이것도 돈이야? 만원짜리를 줬더니 뭐 이것도 돈이야? 이렇게 가볍게 무시하는 사람을 봤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작은 돈도 내가 감사함으로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써야 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축도 해야 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때 여러분 제복은 확장되어 가며 앞으로 빛나게 인생도 좋아집니다. 감사합니다.